안녕하세요. 한 권으로 끝내는 HTML, CSS 웹디자인 입문 1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한국어 팩을 설치하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딩 전용 폰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코딩 전용 폰트인 디두 코딩 폰트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을 보시게 되면 책에서는 아톰이라는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현재 시점에 조금 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에디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부터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코드를 작성하는 에디터로만 사용하고 코드를 실행하는 실행기로는 크롬 등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디터는 다른 원하는 것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설치 자체도 귀찮다고 하시면 그냥 메모장으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것이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주소 검색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입력을 합니다. 검색을 누르신 뒤 가장 위에 나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신 뒤 다운로드 for 뿅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인스톨러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톨러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면 인스톨러를 실행해 주세요. 설치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동의함 눌러주시고 다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간 과정에서 체크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체크를 모두 해주시면 이후에 다른 개발들을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시작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마침을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되면 모든 메뉴가 영어로 출력이 되는데요. 처음 공부하실 때 코드도 신경 쓰랴 영어도 신경 쓰랴 하면 조금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메뉴를 모두 한국어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5개의 아이콘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익스텐션이라는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여기에서 코리안이라고 검색을 해서 가장 위에 나오는 한국어 랭귀지 팩 for Visual Studio 코드를 열어주신 뒤 인스톨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인 코리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여기에 붙어있는 리스타트 나우를 클릭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그냥 한국어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어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익스텐션에 코리안 랭귀지 팩 for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들어오신 뒤 사용법에 나와 있는 것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른 뒤 config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서 언어 구성을 해주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컨트롤 쉬프트 P 누르고 config라고 입력을 하면 표시 언어 구성 Configure Display Language라는 항목이 뜨게 되는데 이 녀석을 바꿔서 English 또는 코리안을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코리안을 선택을 해주시면 안 되시던 분들도 다시 코리안으로 한국어로 화면이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 여기에 코드를 입력해 볼 예정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기본적으로 콘솔라스라는 폰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콘솔라스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굉장히 좋은 코딩 전용 폰트인데요. 이때 코딩 전용 폰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메모장에 간단하게 지금 화면과 같이 글자를 입력을 하면 같은 글자를 입력을 했지만 대소문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너비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 B, C, D, E, F, G 같은 녀석들은 조금 두꺼운 편이지만 I나 L 같은 애들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글꼴에서 지정한 글자들의 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폰트를 콘솔라스 같은 코딩 전용 폰트로 설정을 한 뒤 변경을 하게 되면 모든 글자의 너비가 같아져서 같은 너비를 갖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고정폭 글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고정폭 글꼴이냐 아니냐가 바로 코딩 전용 폰트의 첫 번째 기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 0, 알파벳 소문자 O,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 O, 숫자 1, 알파벳 L, 기호, 바와 같은 녀석들이 한눈에 보고 구분돼야 된다는 것이 코딩 전용 폰트의 두 번째 기준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폰트에서는 이것들이 사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한국어 키보드에선 또 E라는 녀석이 이 녀석들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만약에 이걸 코딩 전용 폰트인 콘솔라스로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 0과 소문자 O와 대문자 O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숫자 1과 L 그리고 바가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E는 잘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콘솔라스는 굉장히 좋은 코딩 전용 폰트이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를 추가로 입력을 했을 때 다른 글꼴로 한글을 대체하면서 글꼴의 너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의에서는 한국어를 지원하는 네이버에서 만든 D2 코딩이라는 코딩 전용 폰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글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검색창에 D2 코딩이라고 입력을 한 뒤 검색을 눌러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위에 나오게 되는 GitHub 페이지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날짜와 가장 가까운 최신 버전을 선택을 한 뒤 이 화면에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zip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전에 메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코딩 전용 폰트의 기준이라든지 D2 코딩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등이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읽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zip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러 개의 폴더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아무거나 상관이 없지만 D2 코딩 all에서 폰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신 뒤 폰트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 위쪽에 있는 설치 버튼을 상콤하게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 화면처럼 설치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게 되는데요. 폰트를 설치했으므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폰트가 실제로 변경되는지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글자를 입력해 두도록 하겠고요. 파일에 기본 설정에서 설정을 클릭을 해서 설정 대화 상자를 열어줍니다. 위쪽에 설정 검색에서 폰트를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폰트 패밀리라는 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폰트 패밀리를 D2 코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폰트가 변경이 됩니다. 폰트 사이즈 등도 나오게 되는데 저는 눈이 안 좋은 편이고 강의에서 편의를 위해서 20픽셀에서 24픽셀 정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폰트 패밀리를 D2 코딩이라고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방금 변경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폰트가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못 보셨다면 다시 돌려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형태로 설정을 변경을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D2 코딩 폰트로 변경된 폰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에디터 설치를 다루었는데요. 개발을 할 때는 언제나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에디터와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기가 필요합니다. 에디터는 지금까지 설명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코드를 실행하는 실행기로는 웹브라우저로 크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웹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9버전의 웹브라우저는 강의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고요. 대부분 크롬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크롬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설치를 하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설치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는데요. 잘 모르겠다면 책의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